조부모 육아가구 250만 시대. 사랑하는 딸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고자 황혼 육아에 나선 노유경 어머님도 맞벌이 부부의 힘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힘든 것도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로서 엄마 일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주는 행복도 많이 커요. 한 조사에 따르면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 자녀의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함이 가장 많았는데요. 맞벌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연장선입니다. 올해로 5년째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스러운 손녀 시은이 때문인데요. 올해로 5살이 된 시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후 5시쯤 도착하는 어린이집 차. 아무리 바빠도 여유 있게 나가 기다립니다.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언제 올지 모르고 정확하게 또 도착하는 시간이 정확지 않으니까. 드디어 도착한 귀여운 손녀딸. 지금부터 할머니와 시은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러게요. 인사성도 참 밝고 귀여운 시은이. 할머니는 익숙한 듯 과일 간식을 챙겨줍니다. 이렇게 예쁜 손녀와의 일상.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겠죠? 목욕시키려고 눈 팔 사이에 잠깐 사이에 하수도 군용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손이 이렇게 다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맞췄다. 밤에 진짜 너무너무 놀래고 그래서 응급실을 실려갔는데 너무 예쁘고 싶어. 진짜 아기보다도 제가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식 키워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할머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잘 커준 시은이의 재롱을 보고 있노라면 그간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아준다면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할머니로서 봐줘야죠. 그거는 자식들 살아가는데 나 몰라라 한다는 건 그건 뭐라고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죠? 이제 시은이의 저녁을 준비하는 할머니. 건강을 위해 채소는 필수입니다. 이거 싫어. 야채 안 먹고 고기만 먹을 거라고? 고기 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쟤는 야채 싫다 이거야. 고기가 맛있죠. 저도 싫어하는데요, 뭐. 모든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죠. 먹이려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신경전. 마음 약한 할머니는 다시 맞춤 식단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시은이의 승리. 김도 먹이고 싶고 멸치도 먹이고 싶은데 제가 안 먹어요. 그럼 별짓을 다 하지만 이거 먹으면 커져요, 예뻐져요, 막 이래가면서 해도 결론은 이런 건 안 좋아해. 귀농 후에 찾아온 두 번째 육아. 아이가 좋아서 한 일이지만 육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 틈틈이 건강을 챙깁니다. 요가도 하고 하초 들여다보고 그러면 금방 잊어져요. 애기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금방 잊어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황혼 육아 지원 사업. 특히 춘천의 경우 황혼 육아 지원 사업 선정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은이 할머니도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졸려서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졸리구나. 보통 6시에 퇴근하는 시은이 엄마. 하지만 직장 생활은 엄마들에게 그리 너그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럼 오늘 엄마가 데리고 자야 되겠네, 우리 시은이? 시은이 아빠랑 엄마랑 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오늘은 또 못 데리러 온다네요. 이럴 때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애기랑 같이 자는 것도 괜찮아요. 부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할머니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조금만 더 적극적인 정책이 있다면 황혼 육아도 충분히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 보는 내내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요. 저절로 막 이모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황혼 육아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 맞벌이 가정 중에서 절반 이상이 조부모와 함께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 여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부모나 또 워킹맘, 워킹데디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네. 혹시 할바 할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이제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 아빠, 할머니, 엄마의 줄임말인데요. 네.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국립국어원에 신조어로 등록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 화면을 보니까 키우는 모습은 좀 체력적으로 힘은 드시겠지만 손주를 굉장히 예뻐하고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모습들은요, 되게 훈훈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맡기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참 죄송스럽겠죠. 가까운 주변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저희 해피데이 작가분들 중에서도 시어머니께, 친정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계신데요. 용돈을 조금이나마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적은 액수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렇겠죠. 또 지금도 아마 회사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를 데리러 가시는 워킹맘, 또 워킹데디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두 힘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고생하시는 어머님들께 힘내셔라, 수고하셨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쉬는 날에는 할바, 할마들 모시고요. 좀 콧구멍에 바람도 좀 씌워드리고요. 네. 맛집 가가지고 몸보신도 시켜드리면서 어떤 육아 스트레스를 좀 날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바, 할마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해주는 정책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화면에도 잠깐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도내에서는 춘천시에서 황혼 육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춘천시청 경로장애인과에 문의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요, 월에 얼마를 지원하는 제도로 손주 돌보미 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강원도와 도내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정말 이 황혼 육아가 우리나라의 육아의 주축으로 자리한 만큼 좀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원터치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육아 공백 문제 해결에 나선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입학하면서 생기는 방과 후 돌봄 공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선 기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좁은 혜택 범위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에겐 그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부모가 퇴근하기 전 일찍 하교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데요. 아이를 봐주실 부모님조차 안 계신 경우에는 이 돌봄 공백 시간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도 증가하면서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육아, 품앗이 보육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춘천의 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공동체 관계가 졸업 이후로도 이어져 초등학교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오후 4시쯤 수업을 마친 1학년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마을 공방.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졸업한 1학년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는데요. 아빠 선생님이 수업도 진행합니다. 이번에 1학년이 되면서 졸업하고 나서도 그 공동 육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면서 사교육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일단 작게 시작해봤습니다. 어린이집 졸업생 학부모들이 만든 초등 돌봄 공동체.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근처 공방을 빌려 공간을 만들고 시간이 허락하는 부모들이 일일 돌봄 교사로 나섭니다. 지금 현재는 4가정이 있는데 사실 저희 벌써 이쪽에 관심 보이시는
부모님들도 몇 분 계셨고 앞으로 더 커지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맞벌이 부모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간식 역시 부모들이 직접 준비합니다. 두터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맡긴 부모도 아이도 마음이 편하겠죠? 바깥 활동을 첫 번째로 하고 나서 간식을 먹고 그리고 저하고 약간 관심사를 가질 만한 것들을 소개해 줬다가 그리고 뭐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놀이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보통 맞벌이 부모님이 끝나는 시간 정도 6시 반에서 7시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엔 짜여진 시간표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의 시간을 알차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뭐가 가장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거? 산에 가요. 산에 갈 때? 그럼 오늘은 저 비 와서 산에 못 갔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긍정적이네요, 되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언제나 열려있는 초등 돌봄 공동체. 예정보다 일찍 퇴근한 부모들은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책 읽기, 게임 같이 해주기 등 부모들이 가진 작은 재능과 정보는 큰 보탬이 됩니다. 조금 더 아이한테 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냥 아이들과의 서로 교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성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마음이 되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뭔가 의지가 많이 되는 서로의 가정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되게 좋고요. 이 초등 돌봄 공동체의 장점은 바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일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학교에서 돌봄 교실까지 하면은 한 4시 반 정도면 학교 프로그램이 다 맞춰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이제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즐겁게 여기 다니고 되게 재밌게 그리고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지만 협동조합 차원에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연장선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관심사를 맞춰서 책을 만들어 보면 그 책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성취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노력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다른 방향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부모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현장. 이런 자발적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지 않을까요?